간단하게 우리 지금 이제 앞에서 조사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수원대랑 지금 하나가 가천대 응시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학교 특징이요. 수원대는 수능 특강에 숫자만 변형돼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림도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수원대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것도 전부 보시면 이따 답안지 보시면은 수능 특강인지 수능 완성인지 나가 있을 건데 수원대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보실 때 수능 특강에 그림 있는 것만 먼저 골라서 다 확인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당장 내일이어서. 자, 그게 아니고 가천이다. 가천은 문제가 있어. 시험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늘 거에 내가 끝에 문제 보시면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답만 쓰시면 점수가 하나도 안 나가. 가천은 그냥 빵점이야. 그래서 아까 채점할 때 보니까 지금 답만 써서 내신 분들이 계세요. 아까 나가기 전에 써놨거든요. 서술형이라고. 전문항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답만 써서 나가면 답 점수만 나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1번 풀이 할 건데요. 1번의 답이 27이었어. 최종 답이. 그래서 27만 써서 냈다. 이거 10점짜리잖아요. 2점만 나가요. 이렇게. 근데 그럼 다 합쳐서 얼마 정도 털려야지만 붙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 국어랑 수학 합쳐서 30점 정도가 까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답 맞았는데 8점 날린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을 다 맞으셔도 풀이가 없으면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수원대는요? 수원대도 마찬가지예요. 수원대도 과정 점수가 전부 다 있어서 오늘 풀이하면서 답을 맞춘다고 보시지 마시고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하는 걸 제가 콩콩콩 찝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정리가 될 거예요. 자, 1번 같이 봅시다. 1번 문제 대충 옆으로 옮겨놨는데요. 8n의 세제곱근 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묻고 싶겠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8n의 세제곱근이요. 그러면 8n이라는 애를 3번 곱하게 됐을 때 걔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대. 그럼 8n이요라고 놓고 나서요. 걔를 그대로 넣을게요. 얘의 세제곱근이요가 자연수 이렇게 식이 나왔어야죠. 됐죠? 한글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야 돼. 라고 했을 때 이대로 쓰면 답이 나가나? 틀렸지. 왜? 자연수래잖아. 그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정한 m이라는 애는 문제에서 없었기 때문에 쓰셨어야 돼요. m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조건이 빠지면 1점씩 감점이 됩니다. 요렇게 들어갔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쟤를 세제곱 할게요. 양변에 루트 꼴배기 싫으니까. 그래서 세제곱 하시면은 m 세제곱이 8n이요 라고 나올 거예요. 미안한데 칠판이 작거든요. 그래서 지우면서 갈게. 답안은 다 써있어. 알았지? 그래서 얘를 세제곱하면요. 요렇게 바뀌겠죠? 괜찮죠? 요렇게 놨어. 그랬더니 8은 뭐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야. 괜찮죠? 그래서 8도 2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눈치챌 수 있는 게 하나 나와요. 전체가 어떤 숫자의 세제곱이요? 라고 했는데 얘도 세제곱이래. 그럼 n도 어떤 숫자의 세제곱이어야겠죠. 무조건. 따라서 여기서 결론이 나. n은 어떤 숫자의 세제곱이어야 돼. 됐죠? 이렇게 놓는 순간 그럼 얘도 자연수여야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다 써주셔야 돼요. 얘도 자연수의 어떤 세제곱이어야 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볼게요. 어우 더럽게 생겼어.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저처럼 정리 안 하고 결론만 맞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세제곱 루트 안 건들 거고요. 2를 먼저 안쪽으로 이렇게 쏙 넣을 거야.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요 라고 하면서 세제곱근이 전체로 다시 한번 통일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얘가 8, 3, 24요 라고 하면서 9, 9요 이렇게 나오겠죠. 3 곱하기 3은 9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요 꼬라지를 만족해야 된대. 근데 얘 값이 최소 정수가 나와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세팅한 대로 다 넣자. 24는요. 9에 n 대신에 k 세제곱이요 라고 들어갈 거고 정수가 되려면 9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됐죠? 그래서 k에다가 적어도 9를 없애려면은 3부터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야지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값 K는 3이었어. 이렇게 찾았어야 돼. K 3이에요. 넣어주시면 N의 최소값 27입니다. 되셨죠? 여기서 꼭 써야 됐던 첫 번째요 라고 하시면은 명확합니다. 얘 세제곱 중에 자연수요라고 하는 요 키워드 들어갔어야 돼요. 바로 쓰셨어야 됐고 요 점수 2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걔를 정리했을 때 n은 k의 세제곱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잡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자연수요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저는 다르게 계산했는데요. 계산 과정은 필요 없어요. 계산 과정은 필요 없고 주어진 애가 얘예요 라고 넘어가는 요 과정이 2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넣고 k가 3일 때 전체 n 세제곱 2호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답점수 2점 이렇게 총 10점 되셨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2번 쓴 거 봤거든? 대충 몇 명 거 뽑아서 봤는데 로피탈 절대 안 돼. 로피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이 누가 봐도 얘 F'A인데요? 이렇게 바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분계수가 나오면 미분계수 정의는 무조건 서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분계수를 쓰고 나오면 부분 점수라도 받아. 답을 안 내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미분계수로 변형을 해볼게요. 미분계수가 뭐였는데요? 라고 하시면 괄호 안에 차가 밑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A배우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저처럼 이렇게 바꿔놨어야 됐고 그럼 걔 정의에 따라서 얘가 A의 F'X요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까지 정리하는 게 2점이에요. 미분계수 정의를 쓰셨어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문제에서 보시면 F'X가 X제곱 빼기 6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서요. 걔 여기다 이렇게 쏙 넣을게요. 그러면 AX제곱 빼기 6이에요 라고 나온 애가 얘랑 같아요 라는 식이 나오겠죠. 되셨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A 값이 튀어나와요. A1, B는 0, C는 -6 이렇게 찾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주어진 거에서 얘 구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C 자리에다가 -6을 쏙 넣을게요. 그러면 더하기 6H로 바뀌네요. 다시 한번 가자. 괄호 안에 차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옮겨만 적을게. 어떻게 하라고? F3 더하기 6H 3 더하기 6H에서 3을 빼버리면 6H가 밑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내 마음대로 6배 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지 않으니까 앞에 다시 원복. 되셨죠? 그러고 나면은 얘가 원하는 건 6F'3 구해주세요. 요거였네요. 그래서 3 넣고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서 바로 얘로 뛰어넘으시면 점수가 안 나가요. 그래서 무조건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미분계수 정의는 무조건 서술입니다. 답은 18이었어. 18. 전체 답 18.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 보시면은 뭐 그래프 안 그리셔도 돼요. 전 편의상 그려놓은 건데 로그 2의 x 더하기 a랑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고 해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점 찾으시면요. x가 0일 때 둘 다 로그 2의 ao 이렇게 만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그래서 얘가 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 이렇게 잡아주셨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답안에 점 A의 좌표는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괜찮아요? 걔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썼어야죠. 만난다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애랑 로그 2의 x 더하기 a가 서로 같아요. 이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를 만족하면 점 A의 좌표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0, 로그 2의 AO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읽어볼게요.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C라고 하자. 그러면 C라는 애는 자연스럽게 X축 대칭이요. Y부호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랬더니 ABCD가 정사각형이 된대요. B랑 D는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그림을 이제 여기서 확장해 보면은 이런 소리 생겼다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거죠. 됐죠? 그러면 내가 구한 A부터 C까지는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겠네? 그럼 우리 넓이 어떻게 구했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므로 정사각형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넓이는요. 어떻게 나와야 돼? 2분의 1의 AC의 길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셔야 돼요. 얘가 2개 있어요. 이렇게 나오셨어야겠죠. 됐죠?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까지 구하시면 3점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 상태로 너네 문제 시작할 때 나오는 말 밑줄 한 번만 써보자. 2 이상의 자연수예요. 밑줄 한번 쫙 그어봐. 우리가 구하는 식에 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범위를 써줬어야 돼. 됐지? 2 이상이랬어. 우리 로그래프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로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가 1이었는데 2 이상이요 라고 하면 2를 넣게 되면 로그 2니까 1이 나오면서 2보다 큰 범위면 얘네들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y값은 1보다 컸어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2 이상의 자연수 2으로 2 로그 2의 a는요. 뭐보다 커야 돼? 얘는 1보다 커야 돼. 그게 2배 하니까 2보다는 크다는 걸 확인했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 범위 없으시면 지금 답이 틀려요. 푸신 분들 거 봤거든요. 그래서 답 중에 틀린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 그랬더니 사각형 넓이 우리가 구한 거 얘가 32보다는 작대요. 그대로 넣을게. 2분의 1 계산해서 쓸게요. 4 로그 2의 a제곱이오니까 2 로그 2의 a의 제곱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어. 그러면 1 이상이라는 거니까 1 이상에다 2 곱하면 2 이상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약분하시면 이거고 얘가 1보다 크다고 했을까? 양수니까. 그러면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라는 결론이 나와요. 되셨죠? 즉 가능한 A가 2부터 시작이야. 2부터 시작해야 돼요. 해서 16까지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네를 싹 다 더해달라고 했을까? 자연수의 합 2분의 n 더하기 1 에다가 2부터 시작이었으니까 1을 빼주셨어야 됐죠. 되셨죠? 그래서 답이 135예요. 자, 넓이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너무 뻔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같이 가봅시다. 문제에서 fx가 있고 gx가 있는데요. 그 네모 박스부터 해결하셨어야 돼요.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들의 곱은 0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너네 그 그림 일부러 넣어줬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교점 중에 하나가 0이래. 그러면 지금 만나는 점 중에서 하나가 그러면 음수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트잖아. 그지? 너네 그림에 나와 있잖아. 일부러. 얘가 0이야. 여기가 양수 파트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림상으로. 그래서 일부러 축에다 딱 맞게 그려서 넣어드렸거든요. 됐죠? 그러면 뭐 해달란 얘기예요? 요거부터 세웠어야 돼요. fx요라고 하는 애랑 gx요라고 하는 애가 서로 만나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한 놈이 0이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0을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0을 쏙 넣으시면 a가 마이너스 2죠. 요거부터 찾았어야 돼. 그래서 요게 2점. 자, 그러고 나면은 하나 뿌리니까 인수분해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넣을게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계산해주세요. 해서 넘기셔서 구해보시면은 x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하신 분들 확인해보세요. 음수값이 마3 나오고요. 양수값이 4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여기가 플러스 4였어요. 이렇게 되셨죠? 자, 넓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무조건 양수를 건네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S1이요라고 하는 애부터 찾을 건데요. S1이요. 요 왼쪽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래로 볼록인 애가 더 작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인 애요. 지금 2차 함수가 gx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야 돼. S1은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작은 거를 빼줘야 돼. 작은 게 지금 아래로 볼록 얘짜리였잖아. 그치? 걔가 x제곱 2차 다시 말해서 우리 gx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큰 거 fx요. 일부러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쓰시면 점수 안 나가요. 항상 인테그랄 기호랑 dx 사이에는 괄호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뒤쪽 편은요. 아래로 볼록인 애가 더 큰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S2요라고 하면은 0부터 4까지 큰 거 gx 빼기 fx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답 되게 더럽거든요. 구하신 분들 답 몇이냐면요. 최종 답이 937 나와야 돼. 최종 답이 937.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 밑에 빈 공간 많죠. 그래서 fx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주기에 맞게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 맞게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세팅 이렇게 해놨어요. x축, y축 원점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 2, 3 넣어주실 때 저렇게 점근선, 점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점선으로. 그래서 넣어주신 채로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 얘는 그림 그리려면 주기도 알아야 되고요. 최대 최소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못 그리잖아. 맞아? 그래서 안 쓰면 감점이야. 그래서 주기부터 구할게요. 주기 원래 2파인데요. 파이로 나눠줬으니까 2예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최대값이요. 3에다가 2 더한 거요. 최소값 마이너스 3에서 2 더한 거요.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쓰려고 봤더니 선생님 구한 과정이 원래 2파인데 파이배 했으니까 2야.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계산 과정은 뛰어넘고 결론은 들어가야 돼요. 칸이 지금 너네 보는 그 답안지 있죠? 썼던 거. 딱 그만큼만 줘.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릴게요. 코사인이기 때문에요. 0을 넣으면 바로 최대값이 나와야 돼요. 5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서 주기가 2였으니까 2일 때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그러면 내려가죠. 그래서 내려갈게요. 더 내려갈게요. 올라갔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생겼던 거죠. 되셨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내려가요. 더 안 그려요. 문제에서 3까지만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그대로 읽을게요. fx가 t가 되거나 요 얘기죠.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가 fx가 t가 돼요. 아니면 또는 요거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t의 범위는 양수라고 지금 뒤쪽 집합 부분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t는 0보다 커요.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얘는 양수야. 그치? 그리고 t가 양수를 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음수가 맞아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뭘 떠올렸어야 됐냐면 양수니까 t니까 만나는 점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래프랑 만나려면 양수 중에서 제일 큰 거 5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t가 5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했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당연하게도 음수니까 fx랑 만나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로 나눴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쓸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되셨죠? 라고 놓고 보시면 t는 양수야 양수. 요거부터 풀게.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됐죠? 그럼 얘는 반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눈치챘죠? 범위를 나눴어야 돼.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번 0보다는 커 t가. 근데 그 다음 범위 2보다는 작은 애 하나요. 이렇게 첫 번째 범위가 나왔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럼 2부터는 만난다는 얘기니까 2일 때요 라고 확인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2보다 아까 5 나왔었잖아요.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요. 그러면 마지막 범위 t가 5일 때요. 5보다 클 때요. 이렇게 나눴어야지.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세요. 첫 번째 범위 볼게요. t가 0하고 2 사이에 있어요. 1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이요 라고 하게 되면은 1이요 다른 색깔로 쓸게. 1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리고요 2호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2호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럼 걔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마일보다는 작은 경우요 라고 했으니 이렇게 두 개가 첫 번째 케이스야.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대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가 두 번째 경우야. 이렇게 생겼겠지. 되셨죠? 자, 그럼 1번 케이스 몇 개에서 만나요? 파란색이랑 주황색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라고 세보시면 되죠. 6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때 GT는 6개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여길 지나게 되면 하나, 둘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위쪽에서 3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5예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다 됐어. 2보다 크고 5보다 작대 3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3 같은 거 넣으시면 얘밖에 없어. 그럼 3개 점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3이에요. t가 5래. 그럼 이미 밑에서는 안 만나. 그러니까 2개 점이요. 5보다 크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아예 안 만나요. 빵이요. 다 더하래. 답은 16이에요.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입문 친구들 문제 6번부터 안 풀었을 건데요. 같이 풀면서 가세요. 어차피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면서 가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그대로 읽을 건데요. 문제에서 힌트를 잘 봐. 문제 시작할 때 뭐라 되었냐? 연속인 함수 fx 주인공이 f야. 맞지? f로 정리해. f로 정리해. 그럼 뭐 해야 돼? f 앞에 곱한 거 다 나눠야 돼. 괜찮아요? fx 좀 예쁘게 써주세요. fx 좀 나눌게. 나누면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렸어야 돼? 지금 0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너네 그런 거 안 배우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피자 한 판을 0명이 나눠 먹어 이런 거 배웠어? 알잖아. 한 판을 8명이 나눠 먹어 이런 건 배웠잖아. 그치? 나눠지는 건 0이 되면 안 돼. 괜찮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대놓고 곱해져 있는 이 놈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부터 썼어야지. 그래서 저 그 얘기 좀 쓸게요. fx라는 애가요.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리고 x가 2도 아닐 때요.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넣을게요.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x가 2도 아닐 때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fx는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아마 내가 예쁘게 써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풀이가 두 가지야. 자, 요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극한 성질 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에서 fx는 전구간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x가 마일로 가요 라고 쓰는 순간 걔는 얘랑도 같아질 수밖에 없죠. 됐죠?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 같잖아. 그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지? 여야 하는 거잖아.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보내봐. 열로 가. 0으로 가지. 그치? 분모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즉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얘 0으로 가야 돼요. 됐죠? 그리고 얘도 분자잖아.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됐죠? 그럼 얘는 무시해도 되지. 마일 넣으면 당연히 빵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뒤쪽 편에서 0 나와야 돼요. 이 소리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일 쏙 넣어주시면 A랑 B 관련된 식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연속이기 때문에 2로 가도 F2로 존재해야 되니까 2로 가는 애, 2로 가는 애도 빵으로 가야 돼. 얘는 이미 빵이야.
그러면 얘도 빵으로 가야 돼. 되셨죠? 그럼 A, B 튀어나와요.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 하나.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대놓고 봤더니 그래?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왼쪽 편은 빵, 오른쪽 편은 날아가면서 이렇게 생겼겠네요 라고 푸신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쓴 거예요? 양옆이 똑같아요. 뭘 집어넣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에요. 우리 항등식 성질 쓴 거예요. 괜찮아요? 요 풀이도 점수 나갑니다. 되셨죠?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그래서 극한 성질을 쓸 거예요. 위에 거. 나는 항등식 쓸 거예요. 밑에 거. 둘 다 상관없이 점수 나가요. 그래서 풀어주시면은 전체 답 튀어나와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전체 답 4였습니다. 4.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이 나왔다. 등차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항이랑요. 그리고 나는 공차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맞죠? 그거 썼어야 되더라. 그냥 대놓고 A요, 대놓고 D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모든 해설지를 보셔도 이런 세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차 D라고 하자 이렇게 들어가셨어야 합니다. 되셨죠?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번식 볼게요. A1의 절대값은 5보다 작아요 라고 했으니까 나에 의해서 쓸 수 있잖아. A라는 애는 5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들어갈 거고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리고 A3에서 A6을 빼달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대요. 그러면 A3에다가 첫 번째 공차 더한 게 A4, 두 번째 더한 게 A5, 세 번째 더하면 세 개의 공차가 더해지겠네. 그래서 걔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계산할게요. 나눠주시면은 D라는 애가요. 3분의 8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큽니다. 요렇게 생겼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까지는 다 푸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조금 갈리는데요. 문제 보시면 수열 절대값 AN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치? 그거 구하려면 뭐 했어야 될까? 써놔. 그것만 이렇게 밑줄 써놔. 절대값 AN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 최대값에 밑줄 쳐놓으세요. 최대값. 거기다 써놔. 첫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같아야 돼. 너무 당연하지. 기억해둬야 돼. 첫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부호가. 그러면서 최대니까 값 자체도 커야 되지. 너무 맞죠? 그치? 값 자체 바보 아니죠? 3분의 8보다 작은 정수는 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0보다 큰 정수는 마구거든요. 자, 절대값이었을 때 뭐가 더 커? 마구가 더 커. 그치? 바로 나와야 돼. D는 마이너스 9였고요. 값 자체가 커야 돼. 그러면서 등호, 부호가 같아야 돼. 음수여야 돼. A는 맞아요. 됐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 답 바로 튀어나옵니다. 445였어요. 445. 자, 8번 문제 좀 같이 읽을게요. 문제 보시면 fx 3차로 주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증가, 3부터 5까지 감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놓고서 A랑 B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다른 건 몰라. 확실한 건 3에서 증가했다 감소해요. 이건 맞죠? 그치? 너네 바보 아니잖아. 증가, 뿔, 감소, 마. 뿔하고 마 사이에 뭐 지나? 0. 맞잖아. 뭐 준 거야? F'3은 0이요. 골라서 준 거죠. 그쵸?
그래서 그에게 그대로 써야 돼. 조건에 의하여 F'3은 0. 그러면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식 한번 구해보세요. fx 있잖아 위에. 그치? 미분해서 3 한번 넣어줘. 이거 낫죠? 되셨죠? 자, 그래놓고 나서 문제에서 4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둘 중에 하나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그쵸? 그래서 저는 b를 없앨게요. 그래서 b를 없애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6a 빼기 27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원했던 4a 더하기 b라는 애는요. 얘 그대로 쏙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a 빼기 27이요 라는 애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죠. 되셨죠? 자, 지금부터 문제 개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요건 안 쓰셔도 돼요. 답을 구할 때 fx가 맨 앞에 보시면 양수예요. 그치? x 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꼬라지는 이렇게 생겼어. 무조건이야. 그래 놓고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누가 봐도 모르지만 여기만 감소 구간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 확실하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3부터 5까지가 감소해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프라임 3은 0이랬으니까 여기가 3인 게 맞아. 됐어? 그때 빵이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 문제는 5야. 5가 여기 있어도 3부터 5 감소잖아. 그리고 여기 있어도 3부터 5 감소 아니야? 맞아요? 요게 힌트예요. 요게. 그러면 뭘 썼어야 됐을까? 5가 지금 내가 구한 저 구간 내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확실하잖아. 그치? 얘를 썼어야지. 5가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프라임에다가 5를 넣으면 감소 구간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5여도 된다니까? 극소가 5가 되면 등호가 들어가야지. 됐어요? 요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돼요. 요거에서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F'5가 0 이하예요 라는 거에서 A의 범위가 튀어나옵니다. 구해보세요. A 범위 한번 구해보세요. 30초 정도만 드릴게요. 구하시면 A 범위가 마이너스 12 이하요 라고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2 이하요. 따라서 그거 그대로 넣을 건데 A보가 바뀌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마 곱하면 24에다 빼기 27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됐어요? 24 빼기 27. 그래서 답이 마3이에요.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9번이요. 자, 9번에 여백이 좀 많죠. 그쵸? 뭐 위나 아래나 편하신 여백에다가 몇 가지만 넣어놔 주세요. 자,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두 가지를 나눠서 쓸 건데요. 중학교 도형이라고 쓸게요. 중학교 도형부터 천천히 정리합시다. 잘 나오는 중학교 도형 첫 번째 지금 문제예요. 뭔데요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러면 뭐부터 썼어야 돼? 대각의 합은 180도요. 되셨죠? 지금도 이거 쓸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쪼개진 각은 절대 선택하면 안 돼. 쪼개진 각은? 자, 그럼 지금 각 중에서 쪼개진 애들 어디 있어? B랑 C 쪼개져 있죠. 선택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안 쪼개진 각을 세타요 라고 잡으면은 대각의 합 마주보고 있는 애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나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부터 세팅을 했어야 돼. 되셨죠? 그리고 오늘 문제에서 쓰지 않지만 중학교 도형에서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면 우리 보통 이등변이니까 양옆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얘를 꼭지점이요 라고 부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을 밑각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되셨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밑각은 서로 같아요. 너무 당연하죠? 요거 잘 나오고 하나 더 꼭지점으로부터 밑각이 있는 변으로 쭉
내리면 걔가 반띵돼요. 되게 많이 써요. 되셨어요? 요 두 가지 성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고등학교 도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특히 약술에서는 삼각함수 활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에서는 사인 법칙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 있었어요. 두 가지는 알겠는데 그럼 언제 뭐 쓰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첫 번째 사인 법칙은요. 마주보고 있는 변가각이야. 우리가 각을 하나 잡았지. 근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BC는 15요 이랬거든요. BC는 15래. 뭐야? 둘이? 마주보는 이 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마주보는 변가각 사인 쓰셔야 돼요. 그럼 하나 더 있어. 요게 아니면 지금처럼 원 중에서도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이 무조건 조건이든 답이든 둘 중에 하나로 꼭 쓰여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코사인 법칙이 나와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써요? 라고 하시면 얘는 그냥 간단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 그럼 냅띠까리 문제 세 변의 길이를 빵 줬어? 코사인이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다음은 더 쉬워. 변 두 개, 각 하나면 무조건 코사인이에요. 변 두 개, 각 하나, 무조건 코사인. 예외는 없나요?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요? 변의 길이 말고, 얜 길이라 그랬다 나는 분명히. 길이 말고 길이에 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1번, 2번 모두 사용하셔야 돼요. 사인도 되고 코사인도 돼요. 둘 다 사용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할게. 1번을 쓰게 되면 길이의 비를 알았는데 사인을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길이의 비가 같아요. 사인 대각이랑 같아요. 길이의 비가 사인 대각이랑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A, B, C, O 이랬어. 각도 이름이야. 그리고 A랑 마주보고 있는 애 AO, B랑 마주보고 있는 애 BO, C랑 마주보고 있는 애 CO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대각이니까 사인 A랑 마주보고 있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어요? 각도를 가져가는 게 아니야. 사인 값을 가져가는 거야. 각도가 아니야. 계속 강조해. 각도가 아니야. 사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럼 이거 해달라는 거야. A 대 B 대 C를 알아? 그러면 A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어떤 K배어라고 이렇게 잡아달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B도 K에 B배어 이렇게 C도 K에 C배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길이를 알고 있을까?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코사인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쓰셔야 돼요. 자, 요것만 하면 사인 코사인 끝나. 이거밖에 없어. 직접 구할게요. 이제 문제로 돌아갈게. 그래서 저는 각 A를 세타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사인 법칙부터 씁시다.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이요 15요. 각 뭐였어? 사인 법칙. 2배의 반지름이요. 괜찮아요? 그래서 2배의 반지름이요. 위에 반지름 줬어요.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 값 튀어나오죠. 4분의 루트 15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코사인 값도 구하실 수 있죠. 코사인 값 4분의 1이요? 틀렸어 얘들아. 그 문제 끝에 써있잖아. 세타가 뭐라고 되어 있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아요 이랬거든요. 우리 코사인 그래프 보시면 더 내려와 구간이에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는 0보다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음수에 음수. 그래서 뭐 써야 돼? 사인 세타 구하셨을 때 아까 4분의 루트 15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이렇게 살리셨어야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11이요. 되셨죠? 자, 그 상태로
BD랑 CD가 이제 B가 주어있죠. BD는요 CD의 2배래요. 그럼 나 여기를 K로 잡으면 여기 2K요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자, 세 개 변의 길이를 다 알아요. 코사인이요. 되셨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K값 튀어나오면서 답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K가 2분의 15, 즉 CD의 길이가 2분의 15가 나오고요. BD의 길이가 15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답은 16분의 225 루트 15요. 이렇게. 네, 문제 10번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요형입니다. 10번은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자연계이신 분들 10번 진짜 잘 나와요. 딱 하나만 적을게. 10번 위쪽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보세요. 인테그랄 할 거고요. 우함수라고 하면 너네 알아듣니?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요거 하나 써주시고 인테그랄 기함수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옆에 예제를 쓸 건데 너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니까 나만 쓸게. 우함수 대표적인 애 제곱, 기함수의 대표적인 애 x거든요. 그래서 걔를 인테그랄 그냥 때려볼게. 때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 나오죠. 괜찮아요? 얘 때리면 이렇게 생긴 애 나오는 거 보여요? 괜찮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야? 얘는 짝수만 있는 거 보여? 근데 얘는 홀수 차수 더하기 0차 짝수예요. 홀 섞여 있어. 그럼 얘는 내가 홀수니까 기함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무슨 함수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인 거는 맞아요. 됐어요? 요걸 기억을 해야 돼. 예제 지워도 되죠? 너무 창피하잖아. 우리 3학년인데. 이거 왜 얘기했냐면요. 나번 때문에 나번 때문에. 프라임한 함수가 원점 대칭이에요. 프라임한 함수가 원점 대칭 기함수 걔를 적분한 거면 원래 함수가 나오겠죠. 원래 함수는 그러면 우함수예요. 괜찮아요? 따라서 나번 조건을 보자마자 뭐를 썼어야 됐냐면 이렇게 세팅을 했어야 돼. 나에 의해 gx는요 짝수 함수여야 하는데요. 문제 위로 올라가시면 4차요라고 줬잖아요. x 4제곱 ax 제곱 b요라고 세팅을 했어야 돼. 됐죠? 나번 조건은 이걸 뜻했어. 되셨죠? 라고 놓고 푸시면 풀려요.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가나다 넣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한 1분?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내가 시간을 줬을 때 뭐를 찾았어야 됐냐면 가장 먼저 이제 가번식으로 가야 되죠. 가번. 자, 기억해. 밑에 상수 위에 변수 나왔어. 밑에 상수 위에 변수 나왔어. 뭐부터 해야 돼? 위아래 통일부터 하셔야 돼요. x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통일하라니까 0 들어가야 돼. 괜찮아요? 내가 더 놀랬어. 이거 어떡하지? 녹화할 때 들어가겠는데? 잘 잘라볼게. x자리에 0 넣으래.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사라져 F0은 다 사라져 B요 이렇게 뜨겠다. 괜찮아요? 근데 답원 조건에 보시면 F0은 3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3이네요. B 다시 말해서 G0도 3이에요. 그랬어야 돼. 아니면 너네 답을 못 구해. 마무리할 때. 그래서 이것도 찾았어야 돼. G0은 3. 자, 그러고 나면 똑같죠? 밑에 상수 위에 변수면 1번 통일, 2번 미분이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안에가 겁나 더러워서 먼저 분배부터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주인공은 t야. x인데요? 앞으로 썼어야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f'(t) dto 라고 하면서 빼기 0부터 x까지 t f'(t) dto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서 뒤쪽 편 그대로 유지할게요. 자, 답 쓰실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갑자기 냅디 미분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 적분의 주인공이 지금 t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에 있는 애로 미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얘기 써야 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 얘기는 들어가야 돼. 주인공 살려야 돼. 무조건. 미분해요. 그럼 왼쪽 편 f'(x) 하나 남고요. 또 미분해요.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인데요. 곱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그 자체.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이요. 쏙 들어가요. 에다가 미분하면 쏙 들어가요. 그것이 뒤쪽에 있는 에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하자. 밑에 상수, 위에 변수. 이제 뭐 해야 되는지 감았지? 통일. 0, 0 대입. 0 대입할게요. f'0. 죽어. 죽어. 괜찮아요? 죽어. 죽어? 0이네. 이렇게 찾았어야 돼. 되셨죠? 그래서 쭉쭉쭉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답 나와요.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fx 정확하게 찾고 gx 찾을 수 있어요. 자, 푸신 분들 가봅시다. fx 답이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3이야. 더하기 3. 그리고 gx가 x 4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3이야.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빼시면 답은 16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양변을 미분해서 정리한 식이 있어야지만 점수에 인정이 된다는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해서 식 정리한 거 점수 꼭 들어가니 쓰셔야 되고, 그리고 답을 구하는 거에 함수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0과 G0을 안 구했어도 안 돼. 얘네도 채점 기준에 각각 점수를 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보시면 F2 빼기 G2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답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답 점수 그대로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얘들아, 이거 나도 지금 확인해서 미안한데 답이 16이에요. 16이야. 그래서 해설지가 이따 나갈 건데요. 해설지 채점 기준 2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6이 맞아. 알지? 요 답 16이에요.